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문희 원장입니다. 마스크 쓰신 분들도 있고 안 쓰신 분들도 있는데 1단계 좀 됐으니까 마스크는 좀 벗고 지난번 강의처럼 강의 좀 드리길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MJ 의원의 최문희 원장이고요. 지난 강의 때 혹시 참석하셨던 분 아까 몇 분 있던 것 같던데 혹시 지난 강의 참석하셨던 분? 그러면은 지난 강의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데 내용은 거의 이제 비슷한 거에서 2단계로 이제 조금 더 나아가고 실사례가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원래 들으셨던 분들은 그런 내용들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슬라이드 굉장히 많아서 결론이 뭔지 먼저 보여드리고 결론 페이지부터 이 페이지가 나올 때까지 강의를 졸지 마시고 9시가 넘으셨는데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페이지입니다. 하이브리드의 시대, 융합이 대세, 결론 요 페이지가 나올 때까지 앞에 페이지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쌓여 있는데 쉽고 재밌게 즐겁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기능학 적용으로 인한 경영 혁신. 자, 지난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혹시 그 모바일 검사를 시작하신 분들 혹시 손? 아직 듣기만 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직 시작은 안 하셨지만 이제 곧 시작할 예정이신 분들 오늘 뭐 강의를 듣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좀 강의를 좀 도와드릴 건데요. 모바일 검사를 제일 먼저 선택한 이유는 기능학이라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강의들 중에서 가장 이제 그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어려워하시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코로나 시대에 환자는 많이 없고 많이 없으니까 많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매출을 환자분 한 분의 어떤 객단가를 높여서 또는 환자분이 만족도를 높여서 그 환자 한 분이 아까 전에도 이제 정말 그 얼굴이 빨개지게 소개를 시켜주셨지만 환자 한 분이 또 환자 한 분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분이 말 그대로 수액을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환자가 아니라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환자들을 계속 소개시켜 주시는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게 하려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서 기능의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기능의학이라는 게 뭐냐면 잠시만요. 왜 안 되지? 자, 일단은 기능의학 가기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리닉에 이제 지금 다 요번에는 좀 내과 선생님들 좀 오셨나요? 혹시 내과? 요번에도 외과 쪽이신가요? 내과 선생님들 좀 오셔가지고 저도 좀 뭐 배우고 공부할 게 좀 있어서 좀 그런 건데 어쨌든 클리닉의 성공 조건 다 이 부분이 당연한 소리인데 오늘 경영 때문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신앙 확보 코로나 때문에 신앙 확보는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시던 분들도 잘 안 오세요. 요새는 이제 감기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독감 맞으러들 이제 또 오시고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독감 아예 뭐 품절 사태도 나고 그래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독감 안 들여놓고 있다가 독감을 인제 들어놓으려고 했더니 원가가 거의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거의 판매가랑 원가랑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갖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들여놨어요. 들여놓고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저희 직원도 같이 와 있지만 전 직원한테 그냥 일단 무료로 전 직원 무료로 먼저 독감을 먼저 놔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말 그대로 병원에다가 어떤 충성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감이 비싸게 들어온 거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못 구했었거든요. 아예 뭐 도매상이나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못 구하고 있어요 요새.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내 직원들을 먼저 챙기고 그런 직원들이 말 그대로 환자분들에게 정말 신환을 한 명 만들 수 있도록 또는 환자가 없으니까 직원들의 가족들도 뭐 데리고 와서 환자가 될 수 있게 그런 믿음직한 그런 클리닉이 돼야지 요새는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환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루트들에 대해서 먼저 내 식구들부터 챙기는 것.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결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독감을 자꾸 놔달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저희는 무료 독감도 이번에 신청 안 했거든요. 그냥 무료 독감 신청만 해도 뭐 50개든 100개든 뭐 이렇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할당만 받으면 될 수가 있는데 별로 독감, 왜냐면 그런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저희 기존의 환자분들의 어떤 그런 동선이나 이런 걸 망가뜨리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사실 저한테 그런 어떤 게시 같은 것들을 준 거죠. 왜냐면 그런 회사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독감을 막고 싶다. 회사에서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단체로 놓고 싶은데 너네 병원에는 왜 독감이 없느냐 자꾸 오셔서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분들한테라도 저희 고객들이니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나도 우리 회사 병원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복지나 특별한 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준비를 하자. 그렇게 돼서 사실은 이번 독감 시즌 때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주변에는 없고 우리 원장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자기만의 것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모바일 검사를 그냥 모바일 검사가 있다 그렇게만 했는데, 이제 모바일 검사 내용에 들어가서 환자가 어떻게 치료되는지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나갈 거고요. 그리고 환자에게 맞는 진료 정보의 제공,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직도 저도 어려워하고요. 지금 이제 저보다 이제 다들 경영 선배님이시고 지금 연배들도 또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환자한테 맞는 진료 정보의 제공이라고는 써놨지만 계속 느끼는 거는 제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진료를 만들어 놓으면 환자분들이 거기에 이제 따라서 올 수밖에 없구나. 예,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검사를 하거나 이제 모바일 검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갖다가 제품을 드리거나 또는 IVNT를 해서 수액을 드리려고 했을 때, 오늘 받아가서 오늘 공부해 갖고 가셔서 바로 내일부터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공간을 따로 확보하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새로 직원을 뽑으실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지금 있는 직원 중에 IVNT는 대부분 다 하고 계실 테니까 그 직원한테 모바일 검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머리 자르는 거거든요. 예, 머리를 그냥 뒤에서 아주 소량을 그냥 자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소량을 자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고, 그거는 그냥 이쪽 회사로 보내면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아서 보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한 달씩도 걸린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환자분들이 다 기다려 주시니까요, 그 시간 동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환자분들한테 내가 어떤 진료를 갖다가 내가 정해놓고 거기에 환자분들이 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 지난번 강의에는 이제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는 환자 중심으로 대화는 해야 돼요. 하지만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는 내가 만들어 놔야 되고, 아까 전에 내 직원이 말 그대로 새로 뽑아갖고 지금 모바일 검사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직원한테 모바일 검사만 그냥 가르쳐 주셔서 그 부분을 바로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있던 수액실이 말 그대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수액실이 어느 순간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수액실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모바일 검사 하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능의학을 한다는 것. 예. 그래서 기능의학 한다고 이제 지난번에 강의 듣고 나서 가셔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원장님들 혹시 계신가요? 예, 축하드립니다. 원래 또 기능의학 하고 계셨잖아요, 지난번에도. 예. 그래서 기능의학을 한다라고 계속 환자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직원들한테도 우리 병원은 기능의학을 하는 병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희 병원이 이제, 개원한 지 이제 한 10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작년 12월에 개원을 해서 그때 이제 7월 달에 강의할 때가 8개월 때 됐었던 거고, 지금 이제 한 10개월 때 돼가지고 이제 원장님들 이제 2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들 중에서도 이런 직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직원이면 이 병원이 기능의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병원에 노크를 해요. 왜냐?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또는 이제 간호사들이나 어쨌든 그런 직원들도 기능의학을 하는 병원은 어떤 병원인지, 또는 자기가 환자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자기가 환자인 경우가 많아서 어떤 병원에서 뭘 잘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서 치료도 받고 자기가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팀을 꾸리게 되면 더 잘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기능의학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능의학에 대해서 그 뒤에도 아마 2개월이나 지났으니까 저보다도 더 많이들 공부해갖고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한테 지금 강의하는 거고요.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은 들었던 거지만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고요. 친절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요새는 다 친절해야 되죠. 무조건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는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환자분 가가지고 배꼽 인사합니다. 너무 고마우니까요. 그분이 오늘 바로 오시자마자 매출
하루 매출 다 한 분이 오셔갖고 하루 매출 다 끝내고 가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환자들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 너무 고마운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정말 배꼽 인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친절은 말 그대로 그런 비용이 아니라 내가 이따가도 나오는데 확신에 차서 내가 환자한테 확신에 차서 지금 선생님들한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면 환자분이 긴가민가 하다가 말 그대로 지갑도 여시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이런 부분을 했다 그래서 그냥 오시자마자 이거부터 해달라고 모바일 검사부터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줄을 서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험으로는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 그렇기 때문에 비보험 진료 과목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능의학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기능의학에서는 지금 모바일 검사가 가장 기초적인 거고 다음 단계로 또 이제 강의를 준비하게 되면은 그 다음 모바일 검사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기초였으면은 지금은 이제 심화 과정보다는 이제 맛배기의 이제 두 번째 단계 정도 되고 다음에는 이제 그 부분을 환자랑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3단계도 지금 구상을 해갖고 왔고요. 그래서 병영 경영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빨리빨리 이제 오늘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10분을 또 잡아먹었네요. 상급병원으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자, 그때도 한번 질문했었던 내용인데요. 내가 오늘 여기 모인 선생님들 중에 가장 멀리서 온 것 같다. 부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예, 저는 참고로 충청도에 살고 있습니다. 예, 집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에서 강남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그때 경기도 계셨었고, 다 서울 근교신 거죠? 네, 서울 근교에서 지금 계시는데, 왜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 지방에 계신 원장님들하고 교류가 많은 편인데, 그 원장님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요새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자면, KTX 때문에 망해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KTX 때문에 좋아진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KTX 때문에 망해진다고 해요. 저희 같은 병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일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강남에 2시간이면 3시간이면 지방에서 부산에서도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예, 서울에 올라와서 차라리 수액 맞고 가시는 거예요. 예, 강남에 있는 수액병원들이 이번에 그런 조금 지나갔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재난지원금 그런 부분들 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다 끊고 가셨대요. 예, 수액이나 이런 부분들 그냥. 왜냐 서울에 가서 이번 기회에 돈 써갖고 서울 가서 맞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 그대로 기능의학하고 그런 거 검사비가 20만 원씩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다 20만 원 30만 원씩 나오는데 그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안 가보는데 가서 보고 싶고 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근데 그때 우리 동네 병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면 또는 이제 다 서울에 계신 부분이니까 환자분들한테 말 그대로 기능의학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배너도 제공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솔루션도 제공을 해 주실 거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갖고 있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와서 저건 뭐예요? 그러면은 직원이 아까 전에 충성된 직원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우리 원장님 기능의학 하세요. 기능의학이 뭐예요? 모발을 가지고 어떤 불편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또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한마디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런 상급병원으로 쏠림 현상, 그러니까 강남으로 계속 쏠리고 그 다음에 집값도 올라가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진짜 KTX 때문에 서울에 있는 상급병원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지방에 있는 대형 큰 병원들도 환자가 지금 없어가지고 대형 병원들조차도 지금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지인 소개가 진짜 50% 이상이 진짜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모바일 검사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액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수액 치료 이제 BIP 치료라고 합니다. BIP 치료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BIP 수액이라고 나오게 된 거는 이제 전 대통령께서 BIP가 되셔서 굉장히 젊어지셨게 되셨죠. 마지막에 들어가시는 모습도 굉장히 젊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옛날 모습에 비해서. 지금도 아마 잘 계셨으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젊게 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의 공과 과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걸로 치고 젊어지고자 하는 욕구는 여자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다 욕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치는데 옛날에는 그냥 골프 치는데 이게 잘 맞았는데 어느 순간에 허리가 아프게 되고 막 힘들어지고 그러면 같이 일행이 4명이 갔는데
4명이 갔는데 나보다 맨날 못 치던 2명이 갑자기 잘 치게 되면 또 1명이 갑자기 잘 치게 되거나 또는 이제 젊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뭐 했어? 또는 뭐 하고 다녀?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분이 나 이 병원에 갔더니 뭐 검사하고 그다음에 뭐 수액 맞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했더니 지금 뭐 힘도 좋아지고 뭐 그다음에 비거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이 됐어. 그러면은 4분 중에 한 3분은 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3분이 오셔갖고 VIP 수액 한 20-30만 원짜리 하게 되면은 하루 매출 다 끝났어요, 그냥. 예. 그러면은 정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기능의학은 그런 게 가능해요. 환자를 한 분 보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능의학을 공부하시면서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뭐 새로 직원을 뽑거나 아까 전에 드렸던 것처럼 배드를 새로 또 늘려야 되거나 뭐 물론 이제 확장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시겠지만 현재 있는 부분에서 객단가를 높여서 환자분들한테 말 그대로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능의학을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또는 오늘도 지금 기능의학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기능의학을 합니다라고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지금 입문하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또 이제 기능의학에 대해서 조금 더 매력을 느끼시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의사의 꼼꼼한 진료. 지금처럼 꼼꼼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뭐 독감 환자들 이제 좀 있으면 노인 독감 뭐 있게 되겠지만 저도 뭐 노인 독감 뭐 300명, 500명 뭐 노인 독감뿐만 아니라 뭐 선배네 병원에 한번 끌려가 가지고 뭐 그 병원에서는 진짜 하루에 뭐 900명까지도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독감들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환자 보다가 진짜 그 입에서 거품 물게 되고 진짜 사탕 없으면은 이게 당 떨어지는 그런 느낌까지 나면서 한 오후 한 5시, 6시 되니까 한 500명, 600명, 700명 이렇게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냥. 예. 그만큼 이제 박리담회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하셨던 선배님들도 이제 계신데 지금은 이제 독감을 그렇게 구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런 부분들도 뭐 하나의 어떤 마케팅 수단이 되겠지만 오늘 이제 경영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의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한 2분, 3분한테 하루 매출 다 나오는데, 꼼꼼하게 진료 못할 이유가 뭐예요?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가족사도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이 또 가족들을 데리고 오세요. 예. 그 분이 또 가족들을 데리고 오게 되니까 기능을 하게 되면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환자분들하고 대화가 늘어나요. 사적인 부분도 많이 늘어나요. 예. 환자분들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도 환자분들이 빵빵 웃어주세요. 의사가 실없이 농담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진료만 봐야지. 그런데 환자분들하고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환자분들이 또 고민도 상담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의학적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어떤 병원이 되게 편하게 느껴지시고 또 기능의학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도 또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셔서 많이들 그런 부분으로도 접근을 해주시게 되는데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 나는 이런 부분도 기능의학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이분한테 어떤 솔루션을 주게 되고 그분이 나한테 만족도를 주게 되고 그렇다고 그분한테 시간을 많이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은 5분 진료 보는 것처럼 뭐 5분이나 10분 내로 다 끝나게 되고 그분은 뭐 검사하거나 수액 맞고 말 그대로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를 보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예약 환자들을 갖다가 그래서 하루에 한 서너 명을 한 시간에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예약 환자를 받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서너 명 정도만 그냥 받게 되니까 그 분들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 돌아가게 되고 그분들이 예약을 하려고 2달, 석 달씩 막 밀려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약을 받아갖고 진료를 보게 되니까. 기능의학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도 의사의 꼼꼼한 진료도 기능의학을 하시게 되는 이제 장점인데 뭐 저렴한 진료 비용은 아닙니다. 이제 자 그리고 지금 다 이제 근처에 있는 동네 의원이실 텐데 그 부분에서 뭐 어떤 거리가 제일 이제 중요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소문이죠. 동네 의원은 다 입소문. 주변의 평가. 아까 전에도 4분 중에 3분이 오시게 되는 거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설명을 다 잘해 주신 거고 이 병원에 대해서 이미 입소문을 다 내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그냥 딱 하나예요. 여기 기능의학 한대더라. 여기 뭐 모바일 검사 한대더라. 뭐 검사해서 거기 갔다 오면 좋아져. 그리고 그분이 저의 모델이 되어 주신 거죠. 제가 그분을 말 그대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돌려놓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도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지만 다른 병원 10군데를 다니다가 저희 병원에 오시게 돼서 비용을 갖다가 뻥튀기를 막 쓰게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병원에서 1, 2만 원씩 막 써갖고 10번 다니고 해가지고 효과를 갖다가 별로 못 봤는데 이 병원에 와가지고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제대로 된 검사를 한번 뭐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그게 말 그대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소개를 해서 누가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더라. 그러면은 환자들이 좀 이따도 나오지만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치료 효과가 좋아서죠. 예. 환자들의 심리는 이겁니다.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다. 저도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러면서 또는 뭐 눈도 침침해지고 그럴 때는 아 어떻게 이걸 치료할 수 있지? 아 병원에서 누워갖고 저도 수액 하나 맞고 막 그러면 되는데 다른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 병원에 가서 좀 쉬고 싶다는 그런 어쨌든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그럴 때 그런 팔랑귀가 되는 그런 분들한테 말 그대로 기능의학을 하고 있는 병원 그런 부분을 이미지를 심어놓고 직원들이 입소문을 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확신이 있게 기능의학을 지금 시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능의학을 시작을 하신 거고 지난번에 돌아가셔서 모발 검사를 아직 시작 안 하셨다면 본인 모발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본인 모발부터. 오늘부터는 가셔서 본인 모발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모발 검사 결과를 보고 과연 뭐가 달라진 거지 또는 뭐가 문제인 거지 이 부분을 내 거부터 보고 내 거부터 해석하는 공부를 시작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때 기능의학을 한다고 하고 내가 좀 확신이 갔을 때 직원한테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병원비 부담이 큰 그런 부분인데 아까 전에 완치되면 전혀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꽂히시는 분들 한 4분 중에 한 3분은 오시게 되면 전혀 안 아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도 치료를 하다 보면 이분한테 솔루션 저분한테 솔루션 그 다음에 뭐 감기도 그렇고 복통도 그렇고 뭐 이제 내과 선생님들 또 안 오셔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지만 뭐 위, 대장, 내장 뭐 여기 소파고스 뭐 저기 위 소장 대장 뭐 말 그대로 약 따로 쓰는 거 뭐 이런 부분부터 말 그대로 어떤 치료 과정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배 아파서 오셨어요 설사하세요 뭐 그러면서 약 주고 그냥 그런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페이퍼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석지들이 다 달려서 나오게 됩니다.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거지만 모발 검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환자분들한테 그리고 환자분들이 시청각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발 검사를 기능의학에서 제일 먼저 쉽게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능의학은 뭐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기능의학이라는 말 때문에 사실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기능의학은 말 그대로 펑셔널 메디신 이 자체는 굉장한 여러 기관에서 많이들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게 되지만 모발 검사를 저는 이제 추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자체가 일단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자체도 굉장히 간단한 솔루션들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많은 걸 공부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따가도 보여드릴 거지만 정답지가 잘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모발 검사는. 예.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거죠. 다른 뭐 것들을 보면은 책도 많이 없어요. 모발 검사는 진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잘 못 찾겠으면은 뭐 공부를 조금만 더 하시면은 뭔가 할 말이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나도 소변 검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이따가도 뭐 나올 거지만 소변 검사가 25만 원짜리 소변 검사도 있거든요. 보통 1,000원짜리 하는 그런 소변 검사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해석해서 환자한테 그걸로 찾아내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야 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회사에서 얘기하는 어떤 페이퍼들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슬픈데 모발 검사는 논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네트워크가 되면은 공부가 이제 더 잘 되실 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펑셔널 메디신은 질병의 근본을 다스리는 기능의학이라고 하고 개별의 질병을 진단하는 대신에 몸 전체를 파악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모발 검사를 파악을 한다 그랬죠. 아마 오늘 많이들 그래도 한 5분 정도가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이라 그분들은 이따가 제가 질문 몇 개를 하는데 대답은 해주시 마시고요. 정답 몇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그것을 이제 교정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기능의학이란 이것 없이는 체계적으로 건강해질 수도 없고 암의 재방을 막을 수도 없고 최적의 건강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뭐 기능의학 없이는 체계적으로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도 없다. 숙취를 최소화하고 술을 즐길 수 있는 실용 학문이다.
술을 깨게 하는 솔루션 같은 것들도 기능학을 보다 보면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술 마시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왜냐? 다음날 가가지고 그 솔루션 조합을 해가지고 수액 같은 거 맞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선배가 한 분 그런 그 클리닉을 하시는데 이렇게 부장님 주사라고 해가지고 막 파시던 그런 주사가 있었거든요. 도대체 뭔가 그랬는데 진짜로 그 부장님 주사는 아침 7시가 아니라 막 새벽 5시에 막 병원을 여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새벽 5시에 여는데도 환자가 와요. 그러는데 뭐 아줌마 그 수액 놓으시는 분 한 두세 분하고 5시에 여는데 환자분들이 배드가 한 10개 되는데 다 새벽 5시에 배드가 다 차요. 근데 다 이런 부장님들이에요, 진짜. 부장님들이 진짜 오셔가지고 그 수액 배드에 맞으셔갖고 1시간, 2시간 누워있다가 일어나셔갖고 가시면은 다 멀쩡해갖고 이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선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능학을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적으로 미리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선배에게는 나중에 이제 또 재밌는 얘기에 또 이제 돌아가면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보면 방금 전에 이제 안구 검사에서 뭐 나오지 않는 뭐 이런 부분들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뭐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서 쉐그렌 같은 경우에 뭐 여기다 붙여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들도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기능의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 그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기능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저 비타민 D하고 오메가3, 호모시스테인은 이제 비타민 B 연관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IgG4 테스트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저 IgG4 테스트는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IgG4 테스트. 네. 비용이 좀 만만치 않죠. 네. 네. 그래서 검사비 한 번에 한 3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테스트예요. 검사 한 번. 피검사로 하는 건데요. 네, 피검사로 환자들이 찾아와요. 저거를 한다고 만약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시거나 또는 뭐 지역사회에서 말 그대로 블로그나 뭐 이런 걸 하시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이 병원에는 이걸 해요. 그리고 비용을 갖다가 꼭 물어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렴하게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그 원장님들이 이렇게 받으시는 나중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 환자가 연연하지 않아요. 저거를 검사하고 싶어서 환자가 찾아서 오는 거거든요. 기능학에서는 내가 뭐를 한다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 주변에다가도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PR을 하면서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알려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예. 저희 병원에서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 1시간, 2시간마다 그런 단위로 저희가 방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난 강의 때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해외에서 유입 사례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감염도 막 나오고 있는데, 그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아나가 아니죠, 이제는 저기 아시아나죠. 예, 아시아나나 아니면은 저기 대한항공이나 이런 그 국적항공기뿐만 아니라 많은 항공기들이 이제 그 환자분들을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외 유입 사례는. 그런데 왜 한 명도 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런 스튜어디스나 또는 뭐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분명히 밀접 접촉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접촉을 했을 텐데, 그분들은 왜 아직까지 걸렸다거나 뭐 인천공항에 뭐 폐쇄됐다거나 그런 얘기는 왜 단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의문점 혹시 가져보신 분 계실까요? 네, 그 사람들이 하는 방역이 있습니다. MD125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굉장히 비싸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한 4배 비싸졌어요. 그 솔루션을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걸로 뿌려서 말 그대로 방역을 하게 되고, 그걸로 분무기로 만들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말 그대로 그 후속 조치로 방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쓰고 그런 데서도 쓰고 막 하게 되니까 옛날에 비해서 가격이 한 4배 정도 올랐는데, 저희는 올랐어도 아까 전에 뭐 독감 구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구해서 병원을 방역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에게 저희 병원에서 예약 문자나 또는 예약 카톡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PR을 할 때 저희 병원은 그렇게 안심하는 그런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하고 있다라고 PR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는 게 꺼려지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방금 의문점 들으셨던 게 해소되신 게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왜
안 걸리지? 또는 거기에서 걸렸다는 얘기는 없지? 어떤 방역을 하고 있길래 그 방역을 그냥 갖다가 저희도 그대로 카피했던 것 뿐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환자분들한테 뭔가 안심을, 병원은 안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어떤 PR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기능의학을 한다. 이것만 계속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펑셔널 매트리스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쪽 자리를 빌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검사들 중에는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인정비급여라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환자분들이 그 요새는 뭐 실비보험이나 이런 부분으로 개인적인 보험으로 그 검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크게 지갑을 여는데 어려움 없이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맨 위에 있는 모바일 중금속 검사 15만 원은 보통 통용되는 금액이 15만 원 정도로 된 건데 저게 왜 15만 원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냐면 약국에서도 해요. 저거를 약국에서도 검사를 하는데 15만 원 정도를 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20만 원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산병원, 대학병원들에서는 30만 원 받고 있어요. 예. 금액 검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는 다 일로 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또 가는 것도 있는데 다른 회사도 이따가 제가 그 회사랑도 제가 제 모바일 검사를 다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자료를 다 갖고 왔는데요. 그런데 왜 이쪽 메디넥스라는 회사에서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하시고 오늘 오신 게 정말 행운이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데도 환자한테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지 제가 그 반대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을 갖다가 뭐 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해보고 판단하실 수 있게 제가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저렴한 검사부터 비싼 검사까지 기능학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모바일 중금속 검사 요것만 오늘 간단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고 이제 할 건데요. 모바일 중금속 검사 페이지 여기 닥터라고 써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닥터나 페이션트 뭐 이렇게 써 있긴 하는데 이게 이제 첫 페이지예요. 보통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도 되는 그런 페이지로 책자 같이 이제 오게 됩니다. 검사 모바일을 하나 싹 보내면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돌리지? 네. 모바일 검사는 이제 모바일 조직 내에 있는 원소를 분석해서 신체의 환경 오염과 식생활 습관 문제에 접근 질병 치료의 원인을 찾는 검사고요. 모바일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뭐 유해 중금속, 영양 미네랄 해서 검사 대상 인정 비교 저희 병원 가격 20만 원 여기다가 좀 적어놨는데요. 자, 모바일 검사로 어떻게 유해 중금속이나 영양 미네랄 검사 또는 모바일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 오늘따라 최문일 원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왜냐? 모바일로 진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배출 기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소변이라든지 대변이라든지 이제 배출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뭔가가 들어왔을 때 배출되죠. 땀으로 또 배출이 되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 몸에서는 모발도 사실은 배출 기관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얘는 배출을 시켰는데 내가 뽑아버리거나 아니면 빠져버리기 전까지는 남아있게 돼요. 거기에다가 얘는 또 자라는 길이까지도 나와 있게 되죠. 한 달에 1cm씩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1cm씩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보낼 때 한 3cm 정도로 이제 잘라서 보내라고 하는데 목은 뒤쪽에서 목은 그 뿌리 쪽으로 해갖고 한 3cm 정도. 그러니까 가장 붙어 있는 쪽에서 3cm 정도로 잘라야지 3개월 또는 이제 천천히 자라는 사람들은 한 6개월 내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가끔 가다가 나오는 무슨 뭐 프로포폴이니 뭐 마약이니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심지어 프로포폴도 여기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맞으셨던 그런 그 몇 개월 내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서양에서는 모발을 가지고도 마약 시약으로도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우리나라는 뭐 소변 검사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배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말 그대로 항암제가 들어오게 되면 머리가 막 다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게 여기서 말 그대로 못 버텨내고 걔네들이 이렇게 다 빠져버리게 되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항암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빡빡 미시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어차피 머리가 다 빠져버리는 그런 배출기관으로서 이렇게 독이 들어와 말 그대로 항암제가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공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치료 목적도 있지만 어쨌든 몸을 살짝 다운시켰다가 다시 이제 업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 검사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가끔 가다가
탈모 때문에 이제 모발 검사로 이제 또 많이들 오시는데, 그리고 옛날에 이제 탈모 그 분들 때문에 이제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원한테 저분 그 모발 검사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수액하고 뭐 이거 뭐 A 코스 뭐 이렇게 진행합시다, 이게 오더를 내렸는데, 원장님 그래 뛰어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원장님 이분 모발이 하나도 없는데요. 가발을 쓰고 오신 거예요. 탈모셔가지고 모르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가발도 너무 그렇게 돼가지고 몰라요. 예,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채모에서 찾아야 되겠죠. 예. 다른 채모에서, 왜냐하면 똑같이 어차피 그거 기관이니까. 근데 이제 양은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다른 채모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만큼 어쨌든 그 절박하신 분들도 오셔서 여러분들 병원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갖다가 오늘은 이렇게 조금씩 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액 호르몬 검사, 뭐 아까 뭐 BIA 검사, 체질 검사, 오늘 그 검사를 하려 그러면 그 마련한 시간에 지난번에도 이게 많이 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뭐 저렴한 검사들도 병원에서 이제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 병원의 진료 프로토콜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진료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원장님 상담을 먼저 봅니다. 뭐 실장이나 이런 부분들 상담이 거의 없어요. 저희는 그냥 환자분들이 거의 원장하고 상담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학적인 부분을 원장님이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모발 검사니 비타민 검사들을 하게 되고, 검사를 함과 동시에 치료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왜냐, 이분들이 검사 결과가 아까 나오려면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씩 막 걸리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가만히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치료를 계속 받으러 오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치료 그런 부분들이 맞았지, 그 부분을 갖다가 검사 결과가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를 조사해 가지고 도수 치료 뭐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하는 건데요. 뭐 도수 치료는 요새 이제 뭐 그 앞으로 점점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간단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뭐 원장님 재상담을 좀 하고요. 수액 치료나 도수 치료 또는 이제 뭐 미용 치료나 아까 영양 치료 그 뭐 수액 치료나 이런 부분을 실시하게 되고 진료를 마무리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는 이제 모발의 미네랄을 분석하게 되는 건데요. 이따가 저번에도 질문했을 때 이번에는 이제 대답을 많이 하시겠죠. 자, 미네랄 자꾸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미네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는 수분이 한 60%에서 70% 정도 있다고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신데, 도대체 저 미네랄이 우리 몸에는 한 몇 프로 정도 있을까요?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 말고요. 예, 정답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 몸의 미네랄은 도대체 몇 프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 한번 손 들어보시죠. 10%. 우리 몸의 미네랄은 한 10% 정도 될 거다. 또는 한 5%. 자, 우리 몸의 미네랄은 한 2%. 예. 우리 몸의 미네랄은 4%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기능학 이제 공부하셨다 그러면 기능학 첫 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기능학 첫 장에 우리 몸의 미네랄은 4%가 있고요. 그 4%를 분석하는 공부가 바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부터 아까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저는 정답부터 그냥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한 그 해답들을 같이 찾아가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미네랄에서 모발에서 그러니까 4%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 4%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일주일이라는 기간 또는 뭐 한 달이라는 기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네랄이 그러니까 4%밖에 안 되는데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주 소량만 부족하거나 또는 오버가 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느끼게 되는 거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게 되고, 그거를 갖다가 기능학을 하시거나 또는 수액 치료나 뭐 이런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하셨던 원장님들께서는, 경험을 해보셨던 원장님들께서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학문이기도 하면서도 무서운 학문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 미네랄 하나가 오버되고 또는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 혹시 오셨는지 맨날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과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막 이렇게 하는 거 무식하다고 맨날 혼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여쭤봅니다, 항상. 예, 내과 선생님들한테 이 정도 치료를 해도 되는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양치료를 아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영양치료로 들어가는데 수액 IVNT를 들어가는데, IVNT를 들어가셔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자, 비타민 B랑 C, B랑 C, 그게 우리 몸에는 한 몇 시간 정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하루 정도 남아있다. 우리 몸에 비타민 C가 들어가면 하루 정도는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 몸에 비타민 C가 12시간 정도는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 몸에 비타민 C가 한 3, 4일 정도, 일주일. 정답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신가? 예, 우리 몸에 비타민 C나 비타민 B는 최대 8시간입니다. 최대 8시간. 예,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먹었으면 저녁 때 먹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비타민 B나 C. 그러니까 대부분 비타민 B나 C가 IVNT로 들어가게 되니까 사실은 크게 걱정들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오버된 거는 대부분 다 소변으로 해서 바로 노랗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막 블록 쌓기처럼 필요한 데는 들어가게 되고 남는 것들은 우리 몸에서 알아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하실 때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미네랄들은 4%밖에 안 되지만 그 4% 중에 정말 아주 소량이 들어가고 나감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 모바일 검사. 예, 그래서 독성 금속을 이제 중금속을 제일 먼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그 남아있는 것 중에 4% 중에 미네랄 중에 가장 이제 그 파악하기 쉽고 무거운 애들이 사실은 중금속인 거죠. 우리가 중금속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인공항원으로 작용을 하면서 면역계를 자극을 해가지고 사실 이게 탈모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성인 탈모의 90%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중금속 해독만 좀 해줘도 이따가 나올 거지만 중금속 해독만 해줘도 정말 탈모가 굉장히 호전되는 걸 많이 느꼈고요. 다른 거 해주지도 않았어요. 무슨 샴푸를 무슨 좋은 걸 갖다가 하고 그런 거, 저는 환자분들 오시면은 샴푸 그냥 이마트 가서 사시라 그래요. 그냥. 예. 많이 쓰시라고, 샴푸 많이 하시라고. 저는 오히려 좋은 샴푸가 있다 그러면은 의사들이 먼저 팔거나 아니면은 저는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그 군인들이 제일 좋은 거를 저는 써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군대가 튼튼해야지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는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 거를 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땐 군 제품은 뭐 별로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면 전 세계에 납품되는 군 제품들이 가장 이제 튼튼하고 가장 좋은 것들이 이제 납품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샴푸는 별로 군 제품들이 뭐 유명한 것들이 그렇게 없어요. 예. 샴푸에서는 근데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머리도 짧게 깎거나 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투력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모발 쪽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자, 아까 미네랄 4%의 주인이고 점화플러그의 불꽃 반응을 해서 신진대사 작용을 해주고 신경전기 작용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미네랄 4%가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될 건데요. 이제 좀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리, 아연, 철, 뭐 기능학 보시면은 저거 책들 보면서 한 페이지씩이 아니라 한 챕터씩 다 나옵니다. 한 챕터씩. 그리고 저 뒤에 앉아 계신 이제 아까 1시간 전에 강의하셨던 선생님께서 화학자시기 때문에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이제 책을 보고 처음에는 이제 한 챕터씩 보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이제 집대성한 그런 책을 갖다가 페이지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모바일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쉽게 아실 수가 있게 되고, 이런 뭐 아연이나 마그네슘, 망간, 인, 구리, 셀레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한 주씩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사실 모바일 검사에서는 이거보다도 얘네들의 비율을 더 의미 있게 봅니다. 어떤 비율을 갖다가 쓰게 되고 얘 때문에 뭐가 소모되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화학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트륨 칼륨의 비율이라든지 또는 어떤 모바일 검사에서는 나트륨 칼륨의 균형 범위보다는 나트륨 칼륨의 어떤 비율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신진대사 뭐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미네랄이 조절한다. 아까 4%가 이런 부분을 다 조절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내용을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연하고 구리 비율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지난번에 강의 못했던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요. 마그네슘 걸폐분 뭐 거의 전 세계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 또 이제 이따가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게 되고요. 모바일 검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파악을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나중에 조금씩 더 공부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첫 페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이분은 지금 수은이 굉장히 그 초과가 된 상태로 지금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수은이 초과가 되면 모바일 검사 메디넥스에서 페이퍼가 이렇게 옵니다. 수분에 대해서 이게 정답지 갖고 왔어요. 이미 수은에 대해서 내가 이거 보고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정답지 보내줘요. 기관용이라고 저기 써 있죠. 그래가지고 저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을 환자한테 설명하기 전에 말 그대로 정답지 그 옛날에 문제집에서 정답지 먼저 보시고 저것만 공부하셔도 저것만 그냥 달달달 외우셔도 환자분들한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저기에 대한 솔루션도 또 다 갖고 있어요. 여기에 저것뿐만 아니라 여기가 아닌가? 이 다음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환자한테 또 제공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환자의 중금속을 해독하는 그런 약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액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은이 저렇게 늘어나면서 아연을 자꾸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연은 높여주고 얘는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탈모 환자분들이 보시면 아연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몸에서 버텨내려고 아연을 소모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바륨, 뭐 이제 여자분이, 아까 분은 남자분이셨고, 그 다음에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알루미늄 바륨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다가 칼슘, 마그네슘이 높아져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염색을 하셔서 칼슘, 마그네슘이 높아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염색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 저기 보면 알루미늄 바륨이 높아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체크가 좀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병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다른 병원 치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여기 메디넥스 치료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다른 병원에서 이분이 6월 달에 검사를 하셔서 이렇게 뭐 칼슘, 마그네슘이 높아서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그쪽 솔루션을 가지고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동안이나 치료를 하고 다시 검사를 했더니 줄기는 줄었어요. 환자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굉장히 막 몸도 좋아졌다고 하고 솔루션도 좋고 막 그 상품도 많이 사갖고 가서 막 저기 너무 좋아졌다고 막 하고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말 그대로 엄청나게 나는 좋아짐을 느끼고 뭐 다른 부분들도 많이 떨어졌죠. 아연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메디넥스에서 이거는 지금 사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컴퓨터로 들어가셔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페이퍼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 여기서 제공해주는 컴퓨터로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 컴퓨터 자료에 보면은 제가 2013년도에 봤던 환자네요. 과에서 목이 아파서 뭐 하고 계시고요. 탈모가 있고 모발 성장 지연이 좀 있고 건망증이 좀 있으시고 집중력 지하 등으로 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또 느끼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분은 이제 75년생이셨네요. 그때 2013년에. 그런데 보면 수은이 2.83 굉장히 많이 초과가 돼 있고 탈모로 이제 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을 갖다가 치료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메디넥스를 가지고 치료를 했더니 탈모도 좋아지셨고 수치나 아까 그래프로 보셨던 거를 보시면 돼요. 수치가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환자분들도 이 수치를 갖고 말 그대로 본인도 좋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탈모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다른 데서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솔루션을 여기서는 제공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다음 분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은이 4.54예요. 제가 본 중에서 사실은 가장 뭐 6, 7도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4.4 정도 되면은 뭐 거의 생활이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탈모에다가 건망증, 뭐, 그때, 이거 몇 년도인지 안 써놨네? 51년생이시고요. 건망증, 집중력 저하로 또 잇몸 질환도 있으시고, 알러지에다가 고혈압, 뭐 만성 질환에다가 뭐 갑상선 호르몬, 오메가3 뭐 이렇게 다 드시는 분인데, 이분을 갖다가, 근데 모든 분들을 다 치료할 수는 없어요. 이분을 치료를 했더니, 4에서 3 정도까지는 그래도 떨어졌어요. 이 뒤에는 이분이 팔로우업이 로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연도까지 지웠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런 방법들이 나오죠. 프로엠하고 쿼터백 그리고 오늘 아마 그 설명을 했었는데 액트엔이나 뭐 이런 여기서 제공해주는 제품을 갖다가 환자분들한테 사실 수액을 맞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병원에 자주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약을 가지고 가셔서 드시다가 떨어지면 또 와서서
그 사시고 그 다음에 검사를 다시 해서 말 그대로 재검사를 한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 4회까지도 검사를 했었는데 검사를 하면서 말 그대로 점점 좋아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돌려놓을 수 있게 그리고 이분도 뭐 4에서 3 정도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3에서 시작하는 분들은 굉장히 떨어뜨리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뭐 2 정도 되거나 1 정도 되면은 여기가 이제 허용 범위가 1이잖아요. 예.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아직 굉장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지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모바일 검사로 어떻게 보면은 치료 효과가 정말 좋은 분들이 좋은 걸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고, 근데 이분도 탈모는 많이 좋아진 걸로 제가 그 뒤에 이제 소식통을 통해서 이제 듣기는 했었고요. 뒤에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를 좀 뺀 것 같네요. 자, 그 뒤에는 이제 수액 치료나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 아까 전에 뭐 62세, 뭐 70세 뭐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 모바일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모바일 검사를 그 시작하는 연령은 그러면 몇 세부터도 보냐면은 저희 그 고등학교 은사님의 자녀분이신데 13세인데 아주 심각한 아토피로 거의 두세 살부터 고생을 해갖고 거의 10년 동안 아토피로 고생을 하시던 그런 자녀분이 12세 때인가 그 모바일 검사를 통해 가지고 13세 때 한 1년 정도 모바일 검사를 해서 그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 가지고 거의 한 1년 만에, 1년도 아니라 한 6개월 만에 거의 10년 동안 뭐 진짜 그 전국에 있는 뭐 웬만한 아토피 그런 데 관련된 데는 뭐 다 다녀보시고 하셨었는데, 그냥 이렇게 모바일 검사에서 그냥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해줬더니 12세, 13세, 예, 그런 친구들한테도 말 그대로 모바일 검사를 해서 나오면 아까 전에 그 여기서 전해주는 그런 정답지 뭐를 줘라, 예를 들어서 프로엠이라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기서밖에는 판매하지 않고 그 다음에 특허받은 그 중금속 해독제는 여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제가 그 솔루션도 보고 거기서 치료를 해보고 데이터를 뽑아봤지만 환자의 만족도는 좋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데이터가 뽑아지고 환자가 그런 비포 애프터로 아까 보셨던 그래프로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여기 메디넥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모바일 검사와 그 다음에 제품들이 정말 환자분들한테도 만족도가 좋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 저기 사장님한테 외도를 했다는, 예. 근데 데이터를 뽑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자는 만족도가 좋은데 여기랑은 완전히 비교가 되니까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예. 그래서 기능학을 하시면서 네, 모바일 검사를 갖다가 그렇게 좀 하시고요. 예. 결론적으로 빨리 가도록 그래서 IVNT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IVNT는 건너뛰고 마지막 그 결론 하이브리드로 가서 오늘도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액 치료는 뭐 많이들 하고 계실 거고요. 자료는 또 이제 제공을 해주실 걸로 저도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격은 그 정도 받으셔도 요새는 실비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큰 저항은 없게 되지만, 그래도 환자분들한테 어떤 그런 기능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든다는 것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어스 칵테일들, 뭐 아까 도수 치료는 간단하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1, 2분 내로 끌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 예, 그랜저입니다. 그 그랜저가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는데,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은 다른 차 못 타신다 그래요. 왜냐면 연비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얘가 너무나 말 그대로 그 만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능학을 이제부터 하이브리드를 하시게 되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너무나 높아지실 거고,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환자를 한 명 보는데도 이분이 한 번이라도 말 그대로 모바일 검사를 하거나 무슨 IVNT로 가거나 또는 그런 솔루션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내가 기능의학을 오늘 배워갖고 가서 앞으로 내가 기능의학을 하는구나, 이런 말들을 하시게 되는 게 굉장히 즐겁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기능의학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또는 환자분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당신이 잘 모르고 있던 어떤 질환에 대해서 또는 원인에 대해서, 꼭 탈모의 원인이 그러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탈모뿐만 아니라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또는 환자분들의 어떤
관절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만성 통증에 대해서, 만성 염증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또는 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능의학이고 기능의학에서 모바일 검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방을 해주시게 되면 샤넬에서 저런 것 소화기를 만들었는데 품절 상태랍니다. 소화기는 있었겠죠. 근데 그걸 샤넬에서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샀고요. 그 다음에 수프림이라는 또 하이엔드 또 기업이 그 샤넬을 보고 따라하고 농구공도 만들었더니 농구공을 따라하고 그런 것처럼 기능의학은 사실 미국에서 시작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시작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기능의학에 대해서 그리고 모바일 검사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모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환자분들이 말 그대로 하이엔드로 끌고 갈 수 있게, 왜냐하면 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다음 사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병원에 있는 수액실이라고 합니다. 저게 수액실이랍니다. 진짜 수액 놓는 수액실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런 수액실에서 편백으로 돼 있고 베드도 있고 저런 수액실에서 하루에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VIP 환자도 두세 분만 보면서 환자분들 보게 되면은 저도 저런 병원에서 정말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도 기능의학을 이제부터 접목시키셔서 하시게 되면은 정말 모바일 검사밖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못 드렸지만 다음부터는 또 다른 설명들을 많이 드리면서 여러분 병원에 모두 다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희 원장이었습니다.